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발리에서 가족들이 발리에 이민을 오면 꼭 빼먹지 않고 여쭤보는 게 이제 보통 한 두세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국제학교고 그 다음 하나가 병원이에요. 병원. 제가 오늘은 발리 병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 이 세 파트로 나눠서 얘기를 할게요. 첫 번째는 제가 병원에 대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제 백그라운드를 얘기를 할 거고, 두 번째는 이제 종합병원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가 치과, 안과 요걸 얘기를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결론을 얘기를 할 거예요. 우선 저는 좀 오래된 얘기인데, 제가 20대 후반에 대학병원에서 근무를 했었어요.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당연히 의사는 아니고요. 네, 총무팀에서 근무를 했었고, 요즘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병원에 이제 뉴스를 보다 보면, 제가 그때 병원 다닐 때 저희 병원에 이제 유명하셨던 감염내과 선생님이 요즘 뉴스에 많이 나오시더라고요. 보통 뉴스를 보니까 한 세 분의 의사분들이 번갈아 가면서 이제 방송사에 취재 협조를 하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한 분이 나오시는 병원이 제가 다녔던 종합병원이고 대학병원이고, 이제 아무래도 제가 가지고 있는 병원에 대한 지식이나 병원의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아무래도 일반적인 분들보다는 좀 높을 거예요. 이해도가 좀 높은 편이니까요. 제가 아는 병원들, 제가 근무했던 병원, 제가 다니거나 했었던 좀 알고 있는 삼성의료원, 그 다음에 현대 아산병원, 일반적인 종합병원, 서울 수도권에 있는 일반적인 종합병원을 기준으로 이 병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우선 여기에서 제가 제가 발리에서 종합병원을 한 6개 정도 가본 것 같습니다. 6개 정도 가본 것 같고, 그 중에서 특히 응급실을 주로 갔었고요. 입원한 경험도 한 번 있습니다. 외상을 치료한 경우도 있고요. 찢어진 거 꼬맨 경우 있고, 그리고 dengue 때문에 입원을 했었고, 그래서 입원에 대한 경험도 있고, 그 다음에 저희 아들도 응급실에 갔었고, 그래서 지금 2015년에 제가 발리에 와서 지금 총 한 7번 정도 응급실에 갔었어요. 7번 정도 응급실에 갔었고, 제가 병원을 여기서 갈 때는 물론 여기서도 한국처럼 건강보험이 있습니다. 베페제스라고 해서 있어요. 베페제스를 이용해서 병원을 갈 수도 물론 있습니다. 다만 그렇게 갈 때는 동네에 있는 보건소에 먼저 가서 진료를 받고 이제 추천해주는 병원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가야 돼요. 당연히 보건소는 사람이 많을 것이고, 지금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순서를 기다려서 병원을 가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쉬운 일은 아니고, 가능하면 병원을 갈 일이 있으면 그냥 바로 응급실을 가는 걸 선호하는 편이고, 이제 제가 이용하는 방식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응급실에 가는 걸 선호한다. 제가 아플 때, 응급실에 갈 정도로 아플 때는 사실 병원비가 10만원, 20만원 나오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응급실을 간다면 돈의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가 저한테는 중요해요. 얼마나 빨리 치료를 받을 수 있느냐. 이제 한국인들이 대부분 좀 많이 아시는 병원들, 실로암, BIMC 이런 다 가봤고요. 까시이부, 그 다음에 발리 로얄, 또 뭐 있죠? 진바란, 그 다음에 우다야나 대학병원 다 가봤고, 개인적으로 제가 느낀 느낌은 한국의 종합병원이랑 비교했을 때 응급실의 느낌은 비슷합니다. 비슷하고, 한국에도 응급실에 가면 접수를 하지 않고 바로 진료를 받고 접수를 하고 수납을 하는 시스템이 있는 곳이 있고, 가면 응급이고 나발이고 상관없이 접수부터 하고 진료받고 수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면 BIMC 같은 경우는 BIMC는 가서 접수 없이 진료를 먼저 받았고요. 그리고 다 끝나고 나서 접수하고 수납을 했어요. 이런 시스템이 응급실 가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시스템인 거죠. 이게 가장 좋은 거고, 그때 제가 제일 좋았던 건 응급실에 갔을 때 공용 공간에서 처치를 받는 게 아니라 1인실로 바로 그 안에, 응급실 안에도
1인실 구역이 있더라고요. 그 안에 들어가서 처치를 받아서 굉장히 만족스러웠던 기억이 있어요. 물론 병원비는 좀 많이 나왔죠.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병원비는 저한테는 우선순위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한테 중요한 건 응급실에 갔는데 기다리느냐 안 기다리느냐. 응급실에 가는데 계속 기다리라고 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응급실에 가서 기다림 없이 바로 진료를 받고, 만약에 보호자 없이 응급실을 갔다면 접수도 가능하면 나중에 하는 게 좋죠. 아파 죽겠는데 막 아픈 몸을 이끌고 가서 접수하고 진료받고 수납하는 것보다는 훨씬 낫잖아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을 가는 기준으로 봤을 때는 발리의 병원에 갔을 때 응급실에서의 불만은 별로 없었습니다. 별로 없었고, 다만 우리나라도 병원에 가면, 응급실에 가면 주로 전문의는 한 명 정도 있어요. 한 명 정도 있고, 보통 응급실은 레지던트 2년차, 3년차가 제일 많아요. 4년차도 물론 있지만. 그러니까 응급실에서 레지던트를 만났기 때문에 뭐 대단한 어떤 진단을 받으려고 간 게 아니라 바로 치료할 수 있는 정도의 걸일 때 가죠.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도 뭐 아이가 열이 40도까지 치솟았는데 해열제를 써도 떨어지지 않을 때, 그다음에 저 댕기 걸렸을 때, 온몸의 반점들을 보고 이거는 일반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 다음에 외상을 입었을 때, 뭐 찢어지거나 깨지거나 했을 때죠. 부러졌을 때. 그렇게까지 병원의 수준에 대해서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되고, 최근에 이제 저희 아들이 개한테 물려서 갔을 때는 광견병 주사를 맞았는데, 그럴 때 이제 주사 놓는 걸 볼 때 조금 답답할 때가 있긴 있어요. 그런 뭐 앰플을 갖고 오고 주사기를 갖고 오고 주사를 놓는 과정이 그다지 이렇게 프로페셔널하지 않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있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인 전반적인 프로세스는 개인적으로는 만족을 했다. 별로 걱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뭐 삼성병원이나 아산병원이나 서울에 있는 꽤 괜찮은 종합병원들의 응급실이나 이런 데한 경험이 충분히 있는 편인 사람이 드리는 말씀이에요. 괜찮은 편이다라는 거죠. 다만 중병이 있으신 분이나 갑자기 큰 병에 걸렸을 때 전문의를 만나고 병의 진단을 받고 치료를 받는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답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약간 불신이 아직은 있는 편이에요. 네,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발리에서 괜찮은 거는 개인적으로 저는 지병이 없는 분이, 기본적으로 건강하신 분이, 이 가족력 없는 분이 오시는 경우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지병이 있고 꾸준히 병원에서 진료를 받아야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권하고 싶진 않아요. 동남아 이민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응급실을 가서 빨리 치료를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은 별로 불만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고 이제 뭐 약이나 이런 걸 뭐 주사를 맞고 약을 받고 혹은 뭐 꼬매거나 외상을 처치를 받고 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인 수준에서는 큰 문제는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정기적으로 가는 병원이 한국에서 몇 군데 있죠. 저 같은 경우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과하고 안과 정도일 것 같은데, 그리고는 이비인후과 정도인데, 이비인후과는 별 문제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치과하고 안과 같은 경우는 장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병원의 시설, 장비 이런 게 되게 중요한데, 개인적으로 치과는 처음에 몰 발리 갤러리아라고 쇼핑몰, 큰 쇼핑몰이 있어요. 꾸따에. 거기에 있는 뭐 덴탈 119인지 덴탈 911인지라는 이제 치과를 갔었는데, 거기 정말 엉터리예요. 엉터리인데 외국인들이 워낙 거기를 많이 가더라고요. 저희도 멋모르고 있을 땐 거기를 갔었고, 저희 애들이랑 아내가 거기서 치료를 받았었는데, 충치 치료랑 이런 걸 받았었는데 엉망진창으로 받았고, 한국에 갔을 때 치과 진료를 받으면서 알았어요. 이런 건 잘못됐는데 어디서 했는지 이런 걸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서야 알았고, 그렇게 치료를 받고 나서부터는 여기서 이제 다른 치과 병원을 찾았고, 다행히 잘 찾았어요. 잘 찾았고, 그 병원에서 저하고 저희 딸애하고 같이 또 진료를 받았었는데, 코로나 시대에 받았습니다. 최근이에요. 아주 6개월 정도밖에 안 된. 굉장히 괜찮았고요. 시설은 이 최근 한 2년 사이에 한국에 새로 생긴 치과병원을 못 가보긴 했는데, 개인적으로 한국하고 비슷한, 서울하고 비슷한 수준으로 봤고, 제일 좋았던 건 이 치료받는 곳, 처치하는 곳이 이런 치과 의자죠. 치과 환자 의자가 서너 개 있고 거기서 이제 이렇게 진료받는 게 아니라
전부 다 1인실로 돼 있었어요. 전부 다 1인실. 그리고 그 1인실도 굉장히 넓은 1인실. 굉장히 넓은 1인실에 애들과 저랑 가족이 다 들어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결과도 만족스러웠고, 가격도 만족스러웠고, 장비들이 굉장히 좋았고, 숙련도도 나쁘지 않아서 개인적으로는 잘 찾기만 한다면 안과도 별 문제 없이 다닐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침을 좀 많이 맞아봤거든요. 발리에서도 침을 한 7번 정도 맞아본 것 같아요. 한국에서도 꾸준히 맞았어요. 뭐 클라이밍 하면 손가락, 어깨 이런 데 나가가지고 침을 꽤 맞았었는데, 한국에서 한의원 기준으로 여기 중의원이 있는데, 침 맞는 곳들이 있는데 약간 한의원의 느낌보다는 약간 침수런 느낌이에요. 침수런. 그래서 딱 침만 놓습니다. 침만. 그래서 뭐 침 놓고 뭐 하고 뭐 물리치료 받고 이런 과정이 좀 없고, 침만 놓는. 그래서 한 번에 13,000원. 지금 좀 올랐을 거야. 한 번에 18,000원 정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좀 올랐는데, 뭐 침수런은 찾아보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침도 맞을만 하고요. 산부인과는 제가 전혀 모르겠네요. 아내도 안 가봤고, 여기서 산부인과나 비뇨기과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겠지만, 아까 말씀드린 종합병원의 어떤 내용을 바탕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이걸 알아보시는 거는 외국인 신분으로 외국인한테 알아보시는 걸로는 의미 없을 것 같고, 현지인들 정말 부자들이 다니는 병원을 검색해서 알아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지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아야겠죠. 그리고는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저는 여기서 어떻게 하고 있는